요즘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인생노트 쓰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생노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우리 노학래 은빛기획 대표를 모시고 내 삶의 마무리에 관련된 중요한 실천으로서 내 삶을 정리해 보는 것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그 효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렇게 잠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과거에 의장님이 국회에서 4선 5선 국회의원 하실 때 하여튼 한때 의장님을 모시고 일하기도 했던 그런 당의 국회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의장님을 이렇게 곁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노트가 새로 개정판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네 번째 모르겠습니다. 개정판입니다. 예, 그 은빛기획에서 이 개정판을 처음 인생노트를 발간을 해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또 그동안에 또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지금 다시 인생노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네.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인생노트라는 게 어떤 책인지 먼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3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사장으로 참 초대 사장으로 재임하다가 다시 과거에 하던 일 은빛기획이라는 협동조합을 이끄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은빛기획의 가장 큰 사업이 이제 한 7년 전에 발행했습니다. 인생노트를 발행한 게 이었고 이 인생노트 지원 네 번째 개정판을 이번에 지난달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노트는 그동안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전 박원순 시장께서 엄청 이걸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서울시에서만 이 인생노트를 2만 부를 그때 보급을 하였어요. 서울시의 노인 어르신들한테 인생노트 쓰기 프로그램을 그때 이제 대한노인회 등하고 협력해가지고 서울시의 여러 노인복지관에서 이게 보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은빛기획으로서는 제일 큰 수익도 됐고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번 네 번째 개정판을 다시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주 필명을 날리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이 은빛기획의 인생노트 자기 홍보대사라고 자기를 소개해도 되겠다고 이 책에 유시민 작가의 글도 경례사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더 많이 가셨겠습니다만 가서 일본의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일본 고령화 사회의 일본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가 이런 것들 제가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제가 그때 본 게 엔딩 노트라는 노트가 일본에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거를 보게 되었어요. 노인복지관 자치단체에 가면 노인복지관마다 자치단체마다 그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보급하는 약식 이 엔딩 노트를 한 20-30페이지짜리 만들어서 거의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요. 서점에 가면 1,000엔에서 한 1,500엔 우리 돈으로 치면 10,000원에서 한 17,000원 정도 되는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수십 종의 엔딩 노트가 서점마다 한 서가 한 코너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엔딩 노트가 있어서 일본에 가면 진짜 우리로 치면 수백 종, 수천 종의 엔딩 노트가 일본 전역에서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파는 거냐면 60 넘으신 일본의 고령화 사회 우리보다 앞서가니까 이분들이 자기 생활 조건, 자산이 어디에 있고, 예를 들면 어디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고, 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애를 정리하는 생애사 쓰기,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유언장 쓰기, 우리로 치면 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그런 자기 노후 의료와 관련된 하여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록 이런 것들을 이 노트 일본의 엔딩꾸 노트에 적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한 50종 되는 엔딩 노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어르신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엔딩 노트를 만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해서 몇몇 자치단체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등에서 이걸 보급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러저렇게 제기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번에 4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인생노트를 발행하고 보급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 부딪혔던 장벽 이런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문화운동도 고민하는 것일 텐데 일본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일본 신도의 영향이 일단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그 오랫동안 자연 조건 속의 그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친숙한 문화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 조선왕조 시록이라든가 대단한 기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 삶 속에는 기록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발달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기록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쓰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보다 거의 훨씬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죽음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인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엔딩 노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급하고 이게 소식을 전하는데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거고요. 이걸 특히 노인복지관 가서 모여주신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이 인생 노트, 엔딩 노트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인생 노트라고 제목을 인생 노트라고 잡은 것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고요. 뭐 내용 구성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본의 엔딩 노트와 조금 이렇게 핀트나 이런 것들 좀 달리하는 그런 기록물을 쓰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자. 네. 그게 인생 노트니까 저 어감도 좋고 받아들이기도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아유 나야 먹고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뭐 쓸 게 있겠어. 그런 반응이 1차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깨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뭐 이룬 게 없는데 뭐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 한편에다가요.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내 인생을 내가 진짜 그 구비구비를 사연을 얘기하자고 치면 하룻밤 내내 해도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들은 또 다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아주 급변하는 사회,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생각해 보면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요, 가까이는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에 그 가난한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또 뭐 여러 가지 자식들 뭐 4, 5씩 낳아가지고 가르치고 정말 먹이고 키우고 했던 그런 사연들, 그리고 개개인들에게는 또 삶의 굴곡과 뭐 좌절과 또 이제 이런 이 극복해온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거는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후진국에서 지금 최첨단 선진국까지 정보화 사회까지 이렇게 도약해온 사회이기 때문에 지난 5, 60년 동안 도약한 사회니까 그걸 사회적으로 들어가고 그 사회를 살아낸 개개인들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연들과 삶의 어쨌든 자부심 넘치는 그런 대목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것, 기록해 보는 것, 이건 난 진짜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노트를 기록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일반적인 경험은 해보니까 야, 내가 정말 삶 대단하게 살았구나. 이런 어쨌든 삶의 작은 자부심을 챙기는 그런 어쨌든 계기,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인생노트 기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어쨌든 만든 사람으로서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웰다잉 문화라는 게 결국 내 삶의 마무리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실천하자.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핵심적인 가치인데요. 그 전제가 이 내 삶의 의미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인생 노트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내 삶이 무의미한 거, 보잘것없는 거,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삶이고 얼마나 당당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70, 80 되신 어르신들한테 의뢰를 받게 되면 제가 어쨌든 그보다 훨씬 연배가 밑이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걱정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한 책이라든가 뭐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소개하는 여러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밑줄 그어가면서 꼼꼼히 보았거든요.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노년의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뭐 책으로 막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틀림없는 것은 좋은 죽음, 다행은 좋은 삶, 웰빙의 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는 철학자들 이런 분들도 하시던 이야기더라고요. 웰다잉은 웰빙으로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웰빙, 잘 사는, 특히 노년의 삶을 잘 사는 게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년 생활의 가장 첫째 요건은 경제적 조건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쨌든 사회복지라든가 노년복지 이런 것들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금부터 시작해서 일단 일자리에서 물러선 뒤에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한 건 틀림없는데 저는 진짜 지금 88세 되신 저희 어머님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설사 소득이 없더라도요, 노년의 삶, 소득이 없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찾아다닐 수가 있고요. 무료급식도 많고, 요즘 뭐 선거하니까 뭐 경로당 일주일 내내 무료급식 하겠다, 점심 내내 주겠다. 하루에 한 끼, 점심 한 끼를 제대로 먹으면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를,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찾아보면 그런 사회적 보호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경제적 조건을 잘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가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그동안 이러저런 고생하면서 살아온 거 참 잘 사셨고 앞으로 남은 삶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남은 삶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사회적인 이러저런 보호를 활용하면서 좀 자존감 있게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나온 삶에 대한 자기 긍지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인생 노트를 쓰는 것도 그러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생애사 쓰기를 하면서도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이 될 것 같다. 내가 그걸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올해로 우리 사회가 국제기준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바야흐로 1000만 노인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1000만 노인들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대해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결정하고 실천한다. 이런 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아무 의미 없고 존재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내 사는 것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는 사실 건덕지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 점에서 자존감의 확인, 회복이야말로 당당한 장수시대, 노인시대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봐주는 것, 뭐 노인연금을 준다든가 틀니를 해준다든가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노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당당함을 갖게 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인생노트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진짜 자치단체 같은데 맡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거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집 식구하고 88세 되신 저희 아버님은 25년 전에 소천하셨고 88세 되신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은 아주 충남 서천에 아주 산골에서 사시다가 하여튼 보니까 당연히 학교도 못 다니셨죠. 제가 그 아버님하고 결혼하면서 그 산골을 떠나셨는데 어머님이 그 사셨던 산골을 제가 모시고 일부러 그 집 두 마을에서 어머님이 19 시집 오기 전까지 친척이나 이런 거가 없는데 예, 지금 떠나신 곳인데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산골 집 두 군데를 하루 동안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충남 서천군 그 판교면 석천리 저 산골짜기에서 했던 것 거기를 저 우물이 말이야 옛날에 서천군에서 제일 물이 잘 나오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말라버리고 있네 이런 것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옆집에 살던 복순이는 이런 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리를 절었는데 지금 어디서 살아있는지 진짜 연락만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어린 시절에 그 진짜 10살 이전에 4살, 5살, 6살 나이가 드실수록 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가까운 기억은 지워지는데 옛날 기억은 더 살아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갔다 오시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도 이제 자식으로서 아주 뿌듯했는데 진짜 우리 그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5월 가정의 달쯤에 버스에 진짜 대절시켜가지고 1박 2일로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거기 진짜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한 마을 한나절씩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해보면 어떨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의 자기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오늘의 삶을 긍정하게 돼요. 네. 그 산골에서 내가 자랐는데 그 사이에 대학을 다니는 자식 넷을 내가 키워가지고 내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본인에게 자부심의 동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 지나온 삶 이런 것들을 좀 갈무리하고 돌아볼 수 있고 그걸 정리해보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잘 돕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좋은 노년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사회가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이 노인들을 복지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 많은 그런 그 뒷받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웰다잉 문화가 바로 그런 데서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재료로서 이제 도구로서 인생노트를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데 그와 비슷한 성격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조문보 같은 사업도 네.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셨죠? 이게 좋은 봅니다. 이게 딱 있는데 이게 이제 딱 보면 뭘 보면 되냐면 교회 가면 주보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는데 물론 요즘 그 절에 가도 이제 법회 같은 거 있으면 똑같이 이런 인쇄물을 나눠줍니다. 교회 예배 순서지하고 성경 규절 같은 걸 적어주고 법문 같은 거 적어주고 하는 건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를 하셨어요. 가지고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게 등사기를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드는 게 제 기억에 생생했는데요. 장례식장을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있게 되니까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되죠. 장례식장 가면 아주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돼? 어쩌다 돌아가셨어? 이제 얘기하고 조의금 전하고 거기서 소주 한 잔 같이 나눠 먹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고인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만드는 걸 보았던 이 주보를 생각하면서 이런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온 삶을 짧은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장례 정보와 사진 같은 것들을 담아서 조문 온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주문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은빛기획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0~300종의 조문보를, 200~300회의 조문보를 만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엄청 평이 좋았어요. 장례식장 가서 이 조문보를 받아간 사람들이, 야, 그 조문보 때문에 장례식장 진짜 정말 품격이 달랐다고. 물론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서 사진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영상을 틀어주는 장례식장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한데요. 뭐 이런 소책자도 만들고 좀 뭐 저한 이런 조금 더 내용이 많은 건 이런 좀 소책자 형식의 인쇄물도 만들고 이렇게 조문보를 제가 한 수백 부를 했는데요. 뭐 아쉬운 거는 이게 수익이 안 되더라는, 약간 이게 비용을 많이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은빛기획으로서는 그 수익은 안 됐는데 제가 한 사업으로는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 조문보 사업이. 근데 수익적인 문제가 좀 장애물이 된다니까 네.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빠르게 좀 확산이 되면 수익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처럼 확산이 또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틀림없는 것은, 그러니까 장례라는 게 되게 이제 우리 2박 3일인데 그 부모님이 오후에 저녁 때 돌아가신다. 그럼 사실상 하룻밤이 지나가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길면 이틀, 짧으면 하루에 장례가 치러지는데, 물론 저희 은빛기획은 이 조문보를 수백 종을 만들면서 되게 주문해가지고, 심지어 부산이나 저 제주나 거제 같은 그 지방 벽지도 우리가 7시간 안에 이 조문보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박 2일, 2박 3일 급하게 치러지는 장례식 때에 이런 조문보 막 신경 써가지고 막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막 정신이 없는 상주가 이거를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점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를테면 생애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의장님이. 뭐 나이 드셔서 이를테면 우리 라이프 사이클로 지금 정년 퇴직하신 분들, 환갑 맞이하는 분들, 뭐 정말 노인축에도 못 끼지만 네. 어쨌든 전통적인 그 패턴으로, 그리고 생활 현재 라이프 사이클에서 중요한 기점이 은퇴 시점 아니겠어요? 네. 그런 때 이렇게 한 번쯤 내 삶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칠순잔치, 팔순잔치쯤 할 때 이렇게 그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서 그때 기념으로 나눠주고, 네. 또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보 급작스럽게 그때 맞추어 제작을 하는 부담 없이 있던 생애보를 나눠줘도 크게 문제될 거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애보, 이건 되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한국전 참전자, 베트남전 참전자, 또 저희가 또 이 정대협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정신대 끌려가셨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생애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고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생애보에 간단한 장례 정보를 넣어서 조문보로 실제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여기 뭐 전 수백 종을 생애보를 만들었고,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도 이걸 이제 좀 보급하자 그래서 여러 생애보를 만드셨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생애보 200종을 만들었다. 200분의 생애보를 만든 거예요. 생애보를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만들면 어쨌든 작은 자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생애보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한테 이 생애보를 500부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팔순 때 그걸 드렸는데 어머님이 500부를 교회 가서 우리 아들이 이거 만들어준 거라고 자기 당신의 살아오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500부를 다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라고요. 초판이 완전 발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재판을 찍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아주 네, 이 생애보는 어르신들한테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런 기록으로서의 의미로 생애보는 충분히 보급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보야말로
장례의 본뜻인 고인을 추모하는 일을 장례에서의 그 중심적인 위치를 갖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우리나라의 장례에는 추모가 빠져 있다. 이걸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한테 인사하는 게 주지 돌아가신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분인지 알 기회가 없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 육개장 먹은 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조문보야말로 장례를 장례답게 만드는, 그리고 그 장례의 핵심인 추모의 내용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 활성화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모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분들이 즉석에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추모 행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조문보 내지는 상해보에 문안이 있으니까 그거를 앞뒤만 좀 거기에 맞추어서 붙여가지고 낭독하면은 멋진 추모사가 된단 말이죠. 네, 고인의 일생을 소개해 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장례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추모 문화가 중심인 장례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이 조문보와 생애보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싶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의 평범한,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의 기록을 잘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은빛교획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건 이렇게 이제 인생노트 보급, 이게 이제 단일 상품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생애사 쓰기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자기 부모님의 삶을 쓰도록 하는, 이건 중고등학생들한테 글쓰기 프로그램인데, 이런 일도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을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일반 책을 뭐 출판한다든가 하는 일들, 부대 사업처럼 50대 후반, 60대 초반, 보통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말해야지는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대까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났던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 은행, 공무원, 공직사회, 뭐 또 민간 대기업 이런 데에서 이제 은퇴 인력들이 정말 수십만 명, 매년 수십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 같은 데에 노사협력 프로그램으로 또는 사업장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 퇴직자들에게 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제 대개 이제 50대 후반쯤 되는 건데요. 자기 생애사를 써서 퇴직할 때 자서전 하나씩 챙겨갖고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언론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글쓰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한 셀럽으로, 유명 인사로 글쓰기 프로그램을 맡아하고 있는 뭐 강원국 작가,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죠.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죠. 네. 백승권이라고 역시 청와대에서 그런 연설비서관 이런 것들로 일을 했던 분들인데, 강원국, 백승권,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한 그룹을 짜서 퇴직자 자서전 쓰기, 직장인들 글쓰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얘긴즉슨 이제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한테, 퇴직자들한테 무엇을 챙겨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할까? 이건 본인이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어쨌든 퇴직자들을 떠나보내는
지금 이 기관 회사도 이 사람들한테 뭘 줄까? 그 동안에는 보면 뭐 금 10돈, 금 20돈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휴가를 뭐 퇴직 공로 휴가 같은 것들 보장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자서전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만큼 안 되면 이런 한 16페이지, 32페이지짜리 인쇄물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책자죠. 이런 네. 소책자 네. 형식으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아서 자기 자서전 하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회사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역시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베이비 이 고령화 사회를 앞서가지 않습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하고 비견될 수 있는 세대가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미 군정기가 있던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때까지 1950년까지 일본에 진짜 200만 명, 300만 명씩 태어나던 단카이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퇴직을 할 때 이게 이제 15년 전의 일본인데요. 그때 일본에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대학의 평생학습원에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이라는 그 일본의 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록이라든가 그런 거 좋은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글쓰기 이 지도 책자 이런 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단카이 세대가 대거 퇴직할 때 일본의 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선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해 보자. 더군다나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단군 이래로 고등교육 수학자 이 수혜를 받은 가장 넓은 이제 이 학업 역량을 갖춘 그만큼 문해력이 있는 그만큼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비율이 많은 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인 퇴직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한테 자존감, 자긍심을 챙겨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을 제안해보자 해서 요즘 제가 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고령 사회 장수 시대를 연극에 비유하면 한 수천 년간 인류 문명사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늙기 전에 또는 좀 늙으면 금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일막으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환갑 지나고도 은퇴하고도 20년, 30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 젊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지금 주어졌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초고령 사회의 대비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아무 대비가 없이 우리가 천만노인 시대를 지금 맞이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인생 일막이야 그걸 끝나니까 끝인데 지금은 일막으로 끝나지 않고 2막을 살아야 되는 그것도 3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 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1막까지의 내 삶을 한번 잘 정리해 보는 것. 네. 그게 잘 정리되면 그걸 토대로 내 앞으로의 30년 노후 인생은 어떤 게 돼야 될 건가. 당연히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20년, 30년의 인생 2막이 잘 준비되기 위한 기초공사, 토대로서도 이 자서전 쓰기가 아주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진짜 제가 이제 그 세대인데 우리가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여기 대한민국에는 이 지리산 종주를 한 사람과 종주를 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이제 60을 넘어가는 세대들한테 또는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50대 중후반기의 직장인들한테
진짜로 앞으로 노년 30년 이상의 노년의 삶을 살면서 준비하면서 그 자기 삶은 일막의 삶을 정리한 사람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진짜 60년의 삶을 정리해보고 나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어왔고 무슨 일들을 쫓아 살았고 무슨 일들을 내가 해냈는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정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은빛기획 차원에서는 적극 잠깐 제안도 하고 의뢰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한번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 2막 시대에 잘 대비하는 방법은 1막 결산을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거라든가 유언장을 쓰는 거라든가 장기기증 서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마무리 완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중간 결산을 잘해야 그 다음에 일도 잘 진행되고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인생 2막 시대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을 어느 시점에서 한번 잘 정리해보는 것은 정말 그 뒤의 삶을 보다 더 뜻있게 책임있게 살아나가기 위한 기초공사로서의 아주 중요하고, 그 핵심이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 자서전을 쓰고 생애본을 쓰고 만들고 또 인생노트를 인생노트를 쓰는 기록하고 것, 이런 것이 가장 그 기초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천만 노인 시대에 천만 노인들의 삶이 보다 당당하고 책임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를 만드는데 이 인생노트 사업, 생애보 쓰기 사업, 자서전 쓰기 사업이야말로 정말 가장 기초공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큰 역할과 성과를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